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나는 아직도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었다. 처음엔 그저 어색했다. 버스 요금이 카드로 바뀌었을 때, 은행 창구에 사람이 사라졌을 때, 병원 접수도 기계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에이, 잠깐이겠지. 사람 손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잠깐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계속 달렸고 나는 점점 멀어졌다. 멈춘 나, 변한 세상. TV 속 뉴스는 매일같이 혁신, 변화, 4차 산업, AI 그런 말들로 가득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편리해졌다고 했다. 근데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가게 하나 사라질 때마다 아, 여긴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 말만 중얼거리고 돌아서야 했고 통장을 만들러 갔다가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된다는 말에 고개를 돌리고 돌아와야 했다. 처음엔 화도 났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냐며 소리내어 말도 해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멈춘 건 아니다. 그저 멈출 수밖에 없던 것뿐이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겁났던 건 아니다. 다만 그걸 설명해 줄 사람도 기다려줄 시간도 세상에는 없었다. 그게 서러웠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옳았던 건가? 아니면 시대에 뒤처진 건가? 정답은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세상은 바뀌었고 나는 그대로 남았다는 것. 그 사실이 괜히 자꾸 가슴 한구석을 먹먹하게 만든다. 은행도 병원도 기계뿐일 때 은행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려 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창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기계 앞에서 화면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장 없이도 되는 걸까? 뒤에 줄 선 젊은이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때 느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세상이 됐구나.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처럼 접수 창구에서 진료과를 말하면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던 시절은 이젠 사라졌다. 대신 큼직한 스크린 앞에서 병원 앱을 설치하고 건강보험 인증을 해야 했다.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겐 외계어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내가 계속 중얼거린 말, 왜 이렇게까지 바뀌어야 했을까? 그리고 곧 따라온 자책, 내가 너무 뒤처진 건가? 나만 멈춘 걸까?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었고 느리다고 해서 멍청한 것도 아니었다. 스마트폰보다 손편지가 편한 사람. 누군가 내게 말했다. 카톡 안 돼요? 문자라도 좀 주세요. 그 말에 나는 손에 쥔 폴더폰을 내려다봤다. 누르기도 힘든 자판, 뒤늦게 오는 문자 한 통. 이걸로는 요즘 사람들의 빠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쩐지 내가 시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작아졌다. 예전엔 누구 하나 아프다 하면 과일 바구니 들고 병문안을 갔다. 누군가 결혼하면 종이에 마음을 써 내려간 축하 편지가 화장대에 꽂혀 있었다. 내가 손으로 쓴 글이 그 사람 마음에 닿았겠지. 그 믿음이 있었다. 요즘은 어떤가? 문자 한 줄, 스티커 하나, 이모티콘 2개면 인사의 전부가 된다. 정이란 게 디지털 속에서 너무 가볍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볼펜을 들고 편지를 쓸 수 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해도 내가 눌러 쓴 감정은 그 종이에 고스란히 남는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읽고 또 꺼내보고 접어두고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나는 여전히 편지 봉투에 마음을 담는다. 그게 나고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못했다기보단 나만의 방식을 지켜온 것뿐이었다. 그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대신 오늘도 느린 손으로 누군가에게 안부가 궁금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다. 사라진 골목길, 사라진 대화. 예전엔 골목마다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졌다. 문을 열면 김치 냄새가 퍼졌고 라디오 소리 너머로 이웃 아주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던 노인네는 오가는 사람마다 손을 흔들어 줬다. 그 골목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주는 사람들로 채워진 작은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골목이 사라졌다. 도로가 넓어졌고 편의점과 무인 카페가 들어섰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대화는 줄고 속도만 늘어났다. 누군가 말한다. 요즘은 이웃끼리 잘 안 친해져요. 괜히 불편하니까요. 나에겐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다.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왜 불편한 일이 됐을까? 우리 동네 김씨 아줌마는 며느리 흉도 봐주고 장 담그는 날엔 내게 먼저 콩을 가져다 줬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온 동네가 나서서 찾았고 누가 아프면 국을 나눠줬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지금은 현관문 앞 택배만 마주하며 산다. 문 앞에 놔주세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요즘 사람들의 인간관계다. 내가 알고 있던 따뜻한 세상은 어느새 익명과 거리로 덮여버렸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어도 타이밍을 못 잡는다. 말을 건넬 틈도 받아줄 여유도 없는 듯한 세상. 내가 변하지 않은 게 죄는 아닐 텐데 이제는 그 예전 방식이 세상에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자꾸 내가 틀렸다는 착각에 빠졌다. 젊은이의 눈빛, 낯설어진 거리. 요즘은 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마치 이질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은 채 세상을 지나쳐 간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자꾸만 길을 비켜서야 한다.
지하철에서도, 은행 창구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무심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물어볼 타이밍조차 잡을 수가 없다. 괜히 말 걸었다가 귀찮은 어르신 취급을 받을까봐 몇 번이나 입을 다물고 만다. 가끔 젊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는 경계심을 잃는다. 괜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말 없는 기류. 나는 그저 길을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고 표 사는 법을 한 번만 알려달라 했을 뿐인데 그러고 나면 내가 괜히 폐를 끼친 건 아닌가 또 한참을 마음속으로 되뇌게 된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조용히 있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거리가 낯설다. 사람들이 많은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다. 이름 모를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느낌.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작아지는 마음.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삶의 가장 큰 위로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빠르고 차갑고 바쁘다. 그런 곳에서 나는 그저 정지된 사람처럼 한참 뒤에 서 있을 뿐이다. 내가 알고 있던 질서가 무너질 때 예전엔 뭔가 지켜야 할 게 있었다. 어른이 지나가면 인사를 했고 버스에서 노인을 보면 자리를 양보했다. 밥상에서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말을 할 땐 순서가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자연스러운 질서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그 사이를 채우던 작은 배려들. 하지만 요즘은 그 질서가 흔들린다. 아니, 없어졌다. 누가 먼저 말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드물고 어른이 말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럴 땐 내가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노인네가 된 것 같아. 그냥 입을 닫는다. 요즘 세상은 다르다고들 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다름은 나에겐 자꾸만 슬픔이 된다. 왜냐면 그 다름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섰다. 줄을 제대로 선 줄 알았는데 누군가 불쑥 끼어들었다. 여기 원래 줄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선배님 먼저 하세요. 하고 양보해 주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내 자리를 설명해야 하고 내 권리를 싸워서 얻어야 하는 세상이다.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차가워진 걸까? 내가 지켜온 질서, 내가 믿고 있던 예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방식이 되었고 비효율적인 사고가 되었다. 그렇다고 나의 삶이 틀렸던 건 아닐 텐데 단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을 뿐이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인데 왜 이리 소외감이 크고 서러운 걸까? 어색한 어른, 투명한 존재가 됐나? 예전엔 어른이라는 말이 존경과 무게를 함께 안고 있었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자리를 양보받았고 조언 한마디에도 귀 기울여 주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이라는 말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젊은이들 앞에 서면 자연스레 말이 줄어든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요즘 세대는 달라요.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숨을 죽인다. 어른으로서의 권위는커녕 말을 건네는 순간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느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색한 존재가 되었다. 행사에 가도 가족 모임에서도 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엄마,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배려처럼 들리지만 어쩐지 나를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말 같았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갔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 방식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무시되고 사라져갔다. 어느 날 손자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유튜브 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뭔데? 그 순간 손자의 눈에 깃든 놀라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아프게 박혔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숨 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 존재가 세상에겐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뜻이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잘 잤냐는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어땠어?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하루를 통째로 조용히 보내는 일이 익숙해졌다. 텔레비전이 켜진 거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게 유일한 소리일 때 문득 이게 사람 없는 집의 풍경이구나 싶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유도 없는 얘기를 주고받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그냥 눈빛만 나누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결국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과 같다. 예전엔 동네 슈퍼 가서 과자 하나 사면서도 이야기가 피어났다. 어제 뉴스 봤어요? 아유, 허리 안 좋아 보이시네. 그 한마디들이 사람 사이를 잇는 끈이었고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증거였다. 이젠 그 끈들이 모두 끊긴 채 각자 방 안에서 각자만의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살아간다. 함께 사는 집에서도 서로 말이 없다. 말이 오갈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바빠졌고 또 각자의 세계에 익숙해져 버렸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본다. 오늘 괜찮았지?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회답이다. 이렇게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 서글펐다. 조용한 시간 속에 쌓여가는 무게. 처음엔 고요함이 좋았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발 비켜선 것 같아. 어딘가 평온했으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으로 이어지자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무게가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방 안의 공기처럼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처럼 내 마음도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고요함은 생각을 끌어모은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은 무엇인지, 누구의 얼굴을 떠올렸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수록 나는 내가 너무 오래 잊혀져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뉴스는 매일 새롭고 아이들은 크고 거리는 바뀌고 물건은 빨라지고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변화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걸까? 늦은 밤 누워서 천장을 본다.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 익숙한 벽지 무늬가 펼쳐져 있지만 어쩐지 내가 이 집에 산다는 느낌보다 잠깐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가 급하지 않은 삶. 그게 이 나이의 외로움이다. 사람들은 느는 게 무섭다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나이에 혼자가 되는 것이다. 잊히는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는 법. 나는 이제 누구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누가 내게 연락해 주기를, 누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됐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마시고 라디오를 틀어 조용히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얼굴을 바라본다. 예전보다 눈가 주름은 늘었지만 그만큼 많은 날들을 견뎌온 흔적이기도 하다. 내가 걸어온 시간은 누군가에겐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수많은 선택과 후회, 기다림과 용기의 총합이었다. 요즘은 매일 나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넨다. 잘 버텼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들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게 해주기로 했다. 사실 세상이 변한 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나를 잊는 이들이 늘었지만 그 틈에서 나는 나를 더 또렷이 보게 되었다. 외롭다는 건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는 뜻이었고, 서럽다는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젊을 땐 몰랐다. 혼자라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고 말 걸어줄 만한 사람이며 손 잡아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 서로를 잊지 말자.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기는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금은 외롭지만 여전히 따뜻한 존재들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온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공간, 다음에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